100만 원이 증발했죠. 100 좀 넘게 증발했죠. 아씨, 이렇게 비자가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열남입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입국 거부와 관련한 내용 이후 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해당 이야기는 혹시나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내용과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내용을 정리해 다시 한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자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를 경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겪은 팩트 위주로 전달해 드립니다. 다만 이 사실들이 태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푸켓 외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비자를 취득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틈틈이 공부하며 비자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ED 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ED 비자라는 건 학생 비자, 유학 비자로도 불리는 교육용 비자입니다. 태국에 유학을 오시거나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에 받는 비자인데요. 저도 이 ED 비자로 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나면 취급은 똑같지만 비자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학원에서 받는 경우와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인데요.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 비자가 나오는 기간도 짧고 방법도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해당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태국 외 국가의 대사관에서 여권의 비자를 받은 뒤 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어학원의 경우 해당 어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은 뒤에 어학원을 통해 교육부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태국의 국가의 대사관에서 여권의 비자를 받은 뒤 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만 비자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단 태국 내 본인이 거주할 지역 안에 있는 어학원 중에 ED 비자를 제공하는 어학원을 찾아서 등록합니다.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구글맵에서 해당 지역 내 랭귀지 스쿨들을 검색한 다음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ED 비자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어학원마다 코스가 조금 다르거나 등록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요. 어학원에서 ED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태국어 코스를 선택하고 등록금을 지불하면 서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권 사본과 본인의 증명사진 12장이 필요합니다. 이후 교육부의 승인이 나올 때까지 2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어학원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주는데 대사관의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어학원에서 만들어주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굳이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태국대사관이 있고 실제로 각 국가의 대사관마다 ED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리스트를 다시 보시죠. 필요한 서류가 대략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페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딱 5가지입니다. 더불어 주한 태국대사관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간은 2박 3일이죠. 페낭은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ED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어학원에서 준비해준 서류와 함께 어학원에서 준비해가라는 개인 서류를 준비해갔는데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서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거절당했고 이후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그대로 신청해서 비자를 받았으며 심지어 하루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잔고증명서를 미리 한국에서 챙겨오셨다면 굳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류를 잘 챙기셔서 근처에 태국 대사관을 보유한 타국 도시로 이동하신 후 비자를 발급받으시면서 관광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비자 신청 시 페낭의 경우 여권용 사진을 8장인가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장만 가지고 가셨다가 페낭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는데 페낭의 대사관 앞에서 사진기사가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상까지 해주니까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돈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페낭과 같이 비자가 비교적 쉽게 나오는 대사관의 경우 비자를 받으러 온 외국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 신청 시간과 교부 시간을 따로 설정해 정해둔 인원수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간에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야 하고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다음날 다시 신청하러 가야 하니까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무사히 받으셨다면 당당히 태국으로 입국을 하시고 이제 거주지 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증명은 해당 지역의 이민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거주지 증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저도 처음 거주지 증명을 할 때 거절을 당했고 이후 3번을 더 방문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차라리 어학원에다가 거주지 증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같이 이민국에 가서 도와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학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겁니다. 거주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 중인 곳의 계약서 사본과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고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증명이 완료됩니다. 이제 태국 생활을
만끽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비자는 1년짜리가 아니라 3개월짜리 ED 비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대 1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마다 연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략 2개월 주기로 미리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학원에서 연장 처리를 도와주니까 여권과 필요 수수료를 잘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라는 게 지역마다 다른데요. 들어보니까 방콕과 치앙마이의 경우 1900바트를 지불합니다만 푸켓은 5000바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왜 3100바트의 차액이 발생하냐? 이건 뭐 여러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좋게 말하면 급행료? 나쁘게 말하면 여튼 이런 과정으로 ED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특정 거주지 증명을 했는데 태국의 다른 지역에 놀러 가거나 친구가 놀러 와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호텔 측에서는 숙박객의 정보를 이민국에 신고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 거죠. 최근 이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고 거주지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다는데 태국에서는 지역마다 적용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다른 호텔에서 숙박하기 전에 어학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과정에서 타국으로 그냥 나가게 되면 비자 자체가 그냥 없어집니다. ED 비자를 받고 비자 기간 안에 타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비자 엔트리를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싱글 엔트리와 멀티 엔트리가 있습니다. 싱글 엔트리의 경우 딱 한 번, 멀티 엔트리의 경우 여러 번 출국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염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은 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한 종류의 ED 비자의 기간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태국어 교습으로 받을 수 있는 ED 비자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학원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만 ED 비자는 굳이 태국어만 배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타국어를 배울 때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태국어 1년 ED 비자를 받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영어로 1년, 중국어로 1년 이렇게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태국에 체류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이런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국 ED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실은 푸켓 기준이니까 타 지역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ED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